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듣고 보니 결국에는 지금 대학에서 지금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학습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지만 대학처럼 무조건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필수는 두자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외의 영역들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문이 있을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 그래서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어려워요. 근데 외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약간의 선택이 있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 선택하도록 하고 대신에 선택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옛날엔 막 어른들이 대변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요거를 전문적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도록 하는 거죠. 그 교육감으로서 대선 주자들로 하여금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합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정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미래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서울교육소통위원회. 서울교육소통위원회.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바로 이 학점제를 논의하면 되는데 이 학점제는 사실 굉장히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죠. 다만 그래도 조례 수준 혹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거꾸로 해보시죠.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헌법 이거 갖고 논란이 있었어요. 헌법에서 교육제도나 이런 건 법으로 정하게 되는데 왜 장관이 정하게 했느냐. 그래서 장관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 교육 전문가들 목소리만 그동안 듣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초중등교육법 23조예요. 이거를 묶어서 그 국회에서 법률로 국민이 참석해서 하도록 이거를 이제 만드는데 그 조항 안에 핀란드나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 부분 큰 틀을 정하지만 지역의 특색이 다 다르잖아. 저기 남쪽에 있는 농어촌과 이 대도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감이나 또는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논의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시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감 수준의 상위 법으로 획일적 교육 과정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교과서가 인쇄된 교과서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지금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기운되고 오늘 할 수는 있잖아요. 또 선생님께서 일단 교과서는 두고요. 그건 하라 그러고요. 타입하는 거예요. 저 싸우고 싶지만 놔두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뭐 나는 뭐 시문학 전공이면 그 안에 그쪽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영어면 영어가 또 이렇게 또 다양한 부분을 특화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고 이제 저게 예전처럼 교과가 10개 교과로 딱 있을 때는 위에서 틀을 딱 정해줬기 때문에 밑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할 틀은 그게 아니에요. 큰 틀은 정하지만 거기에 아주 많은 과목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말 잘 운영하고 그 아이들의 특성이나 이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많은 그 교육감님들의 그 역량이 그걸 좌우할 수 있다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불만할 것 같지만 않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전번에 길잡기 프로그램 얘기했습니다. 그 각각 아이들의 자기 진로들이 충분한 시간 주고 그 속에서 어떤 학습 경로를 거쳐야 되는지 어떤 학습 내용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 수고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는 교육 컨텐츠를 준다. 즉 기존에 우리가 자꾸만 교과 교과서 내용, 단원, 진도 뭐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을 주로 오늘 이런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뭐 줄 수만 있다면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결정을 내야 되겠죠. 물론 대학 입시가 아까 말씀드려야 되죠.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개혁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거 하나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것과 이게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결국은 그런 마음먹는 사람이 중요해요. 대통령께서 어떤 마음을 후보께서 먹으시는지 또 교육감 후보께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 의지를 갖고 정말 준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좋은 분들이 이걸 하셨으면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좀 궁금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그런 제도도 이제 마련이 되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할 때 어떻게 교사와 학생의 그런 관계가 이제 정말 이렇게 좀 잘 이루어져야지 네. 이게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짜로 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금까지는 애들이 배우고 싶은 걸 못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업에 흥미를 나타내지 않아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교사하고도 굉장히 불행한 관계가 돼요.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실제로 자살의 이유 같은 거 조사해보면 성적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되고 학부모 관계가 굉장히 그렇게 나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등학교 수학을 안 하는 아이들한테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고등학교 가서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불행했죠. 그리고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교사가 이제 그야말로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교사에게 전문성을 사실 인정 안 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주어진 거 틀내에서 하고 다 똑같이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입장에서도 과거엔 신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보면서 수준에 맞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신뢰로운 관계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조금 당부 좀 말씀드린데요. 많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내용이 저희도 노력을 했어요. 너무 전문적으로 안 가고 대중적으로 하자고 노력을 했는데 또 좀 그렇게 갔죠? 근데 이게 하는 일이 맨날 이런 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못한 거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너무 저희들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안 오신다고 지금 스텝 질문부터 왔는데요. 질문 좀 주시고요. 또 저희들 내용이 너무 그냥 공상적일 수도 있거든요. 의견을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의견을 주셔야 저희들이 더 재밌게 서로 얘기를 하죠. 오늘 정책 아이디어 콘서트라는 것은 제가 뭐 지금 이게 확고한 정책이니까 실현하는 이 뜻이 아니고요. 이러한 지금 생각으로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실제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신다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이런 차원인데요. 실제로 제가 의도한 대로는 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 부분이 상당 부분 전문적 부분이 좀 있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입시라든가 이런 대승 국면에서 행하는 그러한 교육에는 다들 참여가 가능하고 그런데 교육감 수준에서 하는 건 더 구체적인 거라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여가 좀 적다고 지금 스텝에서 좀 메시지가 왔네요. 좀 많이 좀 참여하시고요. 많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근데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의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민들이 왜 안 바뀌는가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 그런 뜻으로 오히려 저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사실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었으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는가 이런 걸 앞으로 더 보완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다음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세하게 해가시면 오히려 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저는 이제 우호경 박사님께서 보수의 주장, 우리 교육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그의 한계, 또 진보 진영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과 한계, 참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그래도 워낙 중요하니까 또 제가 보수 진보 양대 진영 논리를 저는 이제 다들 다른 것이라고 외도를 했었는데요. 외도는 표현이 맞나요? 똑같은 하시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서열을 해야만 우리 보수 쪽은 이 학력의 차에서 뭔가 서열을 해서 경쟁을 시켜야 현재 학교 체제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왜냐면 획일적인 틀을 안 바꾸니까 그런 벌써 그걸 바꾸자니 이런 얘기 하고 밥그릇이 걸려있잖아요. 그것도 정리하세요. 방안을 많은 이제 밥그릇이 걸렸기 때문에 그걸 쉽게 지금 못 바꾸는 피해갔다는 거죠. 드러내고 방법을 찾고 합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피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수 진영은 이것을 바꾸면 마치 학교가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부적 경영을 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진보 진영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거는
뭐 아실 거 아니겠어요? 아, 진보 진영에도 저는 그 고민이 있었다고 봐요. 그게 그리고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환경을 바꿔야지 아이들이 좋아진다. 이거는 뭐 여러 연구들이 뒷받침이 되는데 다만 그래도 획일적인 건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하는 게 다 다른데 교사들의 표준 과목을 바꿔야 되잖아요. 표시 과목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1교과 1과목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시 과목도 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표시 과목도 더 다양화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교사가 두 과목을 가르치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봐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OECD 선진국들 중에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럼 많은 전문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코스도 다양하고 이게 그 수준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쨌든 이제 현재의 교직 제도의 어쨌든 경직성 부분은 분명히 완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 측에서 동의를 좀 안 해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논의를 다음에 이제 또 여기 토론으로 집중적으로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뭐 싸울 게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러니까 시민 세력과 우리 교육자 중에 보수측, 교육자 중에 진보측, 그 다음에 우리 열려있는 시민사회가 그냥 뭐 강제할 게 아니라 협의를 좀 하자는 얘기. 그래서 소통이 좀 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거기 이제 알고 있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교원단체들이 있어요. 교통도 있고 정부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정책을 하시는 장학자님들이나 이제 뭐 또는 행정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 모든 이 너무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방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그 평가권을 주지 않았잖아요. 전문적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설득할 수 있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교사들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꼭 가르치고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불안했어요. 그 교사들이 이 수많은 수준의 애들을 두고 내가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되느냐. 게다가 학부모들은 다 학원의 애들을 보는 학교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통받던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교사들이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다른 방안들도 있어요. 교사들이 좀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안심연대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행정하시는 분들에게만 기회가 있는데 그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다른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든다든지 성진지 시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교사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지금보다 그런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학사후 과정으로 교사를 이제 학원들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는 현장 경험이 굉장히 교사들 양성을 하면서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학사후 과정을 만들어서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을 많이 넣도록 한다면 그러면 이제 교사들도 교수로 갈 수 있는 거죠. 많이 할당한 3분의 1 정도는 현장 교사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교사들이 참여하고 이 전문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설득해 가자. 어쨌든 뭐 저는 뭐 권력으로 뭘 하려는 생각은 않겠습니다. 방안을 찾아야 설득하고 창조라는 게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창의적인 거죠. 타협하고 절충해서 새로운 방식을 서로 인인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갔다는 말씀이니까 혹시나 여기 들어있는 듣고 계신 시청자 선생님께서 아주 이기고 하면 막 급격한 계획을 한다라고 이거 뭐 난리가 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함께 이렇게 논의하고 점진적으로 뭐 우리가 방향은 길게 가더라도 실제에서 조금씩 변경시키겠다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안심 캠프라고 얘기했어요. 안심할 수 있는 교육청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의견 주셨어요. 후보님 멋있으세요. 라는 이제 백현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난번보다 더 꽉 찬 느낌이 드네요. 라는데 저 때문이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시겠죠? 어쨌든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꽉 찬 구성으로 이렇게. 오 교수님 모셔서 그래요. 그래 정말 워낙에 미인이신데다가 그리고 이제 뭐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보수와 진보가 적절히 융합된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둘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죠. 이제 교육이 사실은 진짜 무슨 우리는 맨날 늘 뭐 보수, 뭐 진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런 논리에 맞춰가지고 무엇을 교육 제도를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저희는 좀 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크게 더 넓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